근데 너무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로 촉발돼서 댓글팀 논란, 그리고 또 장해찬 최고가 쏙 사라졌어요. 그 뭐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실제로 고발이 돼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완전히 숨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소 취소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막판에 된 건데, 장 변호사님 이거 그 일부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누구죠? 김한규 의원의 주장을 빌어서 한동훈 캠프에선 이거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한 번만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법무를 정확히 일단 보면요. 청탁금지법에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뭐 여러 이런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청탁을 넣을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넣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이 과태료 규정을 뜯어 보면 일단 본인이 현직 뭐 선출직이든 뭐든 이제 공직자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경원 의원을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대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었고 공직자 지위에는 없어서 처벌이 조금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시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상대가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건 좀 불합리하니까요. 2번 이상의 청탁이란 요건을 걸어놨는데 한동훈 뭐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자리가 2번, 3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사법 처리는 빠져나가고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 일단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고 지능이 좋아서 이걸 다 계산하고 어쨌든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기도 빠져나고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문제가 됐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은 안 하겠네요, 그럼? 고발한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마 이제 법리 검토를 더 해서 고발까지 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처벌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핵심은 댓글이죠, 댓글팀이죠. 그러니까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처벌됐었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감옥에 갔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사지 날아갔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구속이 됐었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동훈 그 후보가 장관 시절 또는 뭐 그 이외에 댓글팀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댓글팀이 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김건희 여사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건 수사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다 고발하지 않겠어요?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좀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분들이 전부 각자 댓글팀 하나씩 갖고서 정치를 하는 건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 운영했다는 소리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물론 위법행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뭐 여론조성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뭐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외곽에 그런 조직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쨌든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물론 중립성 견제했다고 보이지 않죠. 뭐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나 등등을 보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게 강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알면서 방치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을 활용시키지 않았다. 내가 뭐 공직자들을 댓글팀에 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댓글팀을 운영해서 처벌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다음, 포털 그리고 여러 언론사 사이트에 자유로운 여론이 환경되게끔 게시판을 운영하고 그 게시판의 운영자는 이런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그걸 왜곡시키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위력과 위계로. 왜냐하면 업무 방해는 위력, 그러니까 어떤 다중의 위세로라는 요건 혹은 거짓으로. 근데 이건 두 개 다 해당이 돼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단체로 네. 그리고 이건 거짓이니까요. 지금 양문석 의원이 추출해낸 문자를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 개를 올리는데 그렇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 여러 명이 예. 가짜 계정까지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런 예. 게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인지했다라고 네. 하면 업무방해 공범인 겁니까?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인지했던 걸로 보이는 단서 이미 장해찬 전 최고가 던져놨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이 담당자란 사람이랑 문자를 막 주고받아요. 네네네. 참여연대 조져라. 네. 그리고 뭐. 장관님과 찰떡궁합이다. 네. 장관님도 되게 네. 뭐 흡족해 하시고 보고가 들어간다. 네. 장해찬 최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참여연대를 이른바 조지는 SNS 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체가 없지 않아요. 장관님께 보고한다는 그 사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예.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만 해야 되나요? 함구하면 안 되니까요. 그 실체를 밝혀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안 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장관님께 보고하는 주체는 공직에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뭐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누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밝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네. 뭔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장해찬 자기도 팀원이었다는 거죠.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특정인 이준석을 좀 조져라. 예, 그거 뭐 이런 뭐 그거는 장관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실체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것이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꾸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예. 만약 그 실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댓글 잘 달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댓글 잘 달아서 여론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론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예, 여론을 조작하고 예. 여론을 호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 조성팀인가?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의 자격 문제도 그렇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관련해서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히고 백일화에 다 드러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혹이 그냥 좀 제 사그라들 기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실제 자기가 뭐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문자의 맥락이긴 했는데. 아니 그 문자 맥락에 왜 댓글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난데없잖아요. 네. 그거 뭐라도 있으니까 네. 나를 뭐 우리가 댓글팀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거기도 의심이 돼요. 거기도 있지 예. 않았을까. 더군다나 대형 그 팬클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실제 뭐 저는 듣는 첩보 수준에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건데요? 아니 뭐 누구누구까지 이름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런 분들이 댓글 부대 요원이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뭐 정확치는 않기 때문에 네, 방송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검찰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운영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막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영장 청구하고 막 이럴 텐데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인지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 수사하기는 어렵고 네, 민주당이 고발을 하거나 네. 개혁신당이 아니면 고발 좀 하지 그러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 네. 착수가 되겠죠. 개혁신당이 고발하는 건 어때요? 보통 당이 이런 건 고발 안 차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그 나경원 후보 간에 이제 주고받은 설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저런 사람이 자격이냐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야 이것 좀 공소 취소 좀 해줘. 검사들이 제일 그 자기의 그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만 취소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걸 그냥 부탁을 한다는 게 자기들끼리는 그런 사법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게 충격 아닙니까? 이게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네. 나경원 후보의 예. 자세나 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도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었어요. 봐달라는 거잖아요. 봐달라는 걸 넘어서 너는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단치는 거예요? 네, 공소 취소는 당연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동지들을 지켜내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여러 명의 민주당 당직자와 이 의원 입회를 했었습니다. 예, 수사 단계에서. 재판, 수사. 예, 그래서 이제 불기소로 끝나서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예. 그 당사자들은 예. 대단히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행위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예.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경찰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이 영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CCTV를 딴 것도 딴 건데요. 그 당시가 너무 이제 다 모든 언론사가 붙어서 취재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이 정말 깨알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미 제출을 받았고요. 네, 경찰이. 네. 예. 언론사로부터 예. 협조를 받아서 예.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왜냐하면 뭐 현역 의원은 분별해내기가 비교적 쉬운데 당직자나 네.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특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예, 누군지. 네. 예. 그래야 이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예.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애워오듯이 수사를 좀 빌드업을 시켜놨더라고요. 경찰이. 예,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요. 예.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고. 예. 나다르크가 아니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이게 예. 맞죠. 그럼 공소취소는 언제 가능한 것이냐. 예. 이게 형사소송법에 공소취소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 10년 차가 이제 됐는데 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못 검사가 봤습니다. 공소 취소 해주는 적은 없다. 예.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10년간. 못 봤어요. 공소 취소를 한 전례는 언론에 따르면 예전에 뭐 YS 시절에 뭐 아무개를 했다 이 정도 네네. 수준인 거예요. 예. 그게 딱 어떨 때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게 또 법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체 판단이에요. 공소 유지가 뭐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조항인 거예요. 실무에서는요 기소를 했는데 무죄만 나오더라도 네. 기소를 한 그 수사 검사가 인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당연하지만요. 네네. 그게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네네. 왜 잘못된 기소를 한 해. 거야. 그리고 예.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구속 기소만 된 경우만 형사 보상을 해줬는데 예. 불구속 기소가 돼도 돈을 받아요 법무부에서. 예.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무죄 나오면 당연히 1심에서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요. 예.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도. 네네.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해달라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도 무슨 명예훼손인가 그 남편이 또 네네. 그 서부지검의 판사로 있을 때 또 전화를 서부지검의 그 담당 검사한테 넣고 이랬던 게 막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수시로 그런 일을 그러면 이 아무 사법 때나 자기가 시스템을 필요한 그냥 허무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예. 그것을 더 견지하는 대상에서는 본인이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예.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정말 예외적으로 창성동 경호처 건물에서 검찰을 불러서 검찰을 소환한 거죠. 네, 검찰을 소환한 조사를 받아서 이 난리인데 이 나경원 의원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야 그거 공소 취소 좀 해줘. 그거 왜 못해? 그것도 못해? 에? 당심이 애당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글쎄요, 뭐 나는 나경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 네.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게 그 23명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 23명, 민주당이 5명에서 28명이 아마 그 입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2명인가 이럴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국회에서 그 거의 동물 국회의 끝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죽하면 그게 이제 그 고소고발 사건이 되고 기소까지 됐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당시의 야당으로서 그때 야당이었을 거예요. 야당이었나요? 야당이 맞죠. 네. 야당으로서 그 이제 국회에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이건 뭐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게 박정훈 대령 때문에 사실 알게 됐지만 네. 그 전에는 공소 취소가 국민들에게는 뭔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면서 난 당신이 한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그거 하는 한동훈이 하나의 캐비넷을 꺼내는 것처럼 그러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이 형님 일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야. 딱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아 이거 검사구나. 아직 검사구나. 한동훈 후보는 검사네. 정치인이 아직 아니네.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6명이 동시, 그러니까 23명이 입건이 돼서 6명이 기소가 됐는데 나경원이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했다면 자기 혼자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 6명 전체를 얘기했겠지? 네. 안 그렇겠어요? 아니래잖아요. 본인 개인 사건. 그게 되겠냐고. 아 근데 끝까지 깐족깐족 똥알똥알 지지 않는 한동훈. 네. 예. 저는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를 보는 느낌. 아 역시 아직 멀었구나. 네. 이런 근데 생각이 어쨌든 들었어요. 그분 지금 대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똑같은 취지에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안에서의 충돌이 있어서 전현희 의원, 뭐 박은정 의원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고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또 동물 국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용산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김옥균 프로젝트. 3일천하 이준석 대표가 일주일 안에 그냥 바로 이제 절차 밟는다 이런 건데 진짜 그럴까요? 가만 안 있겠죠. 시작은 하겠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올 상황은 10월 재보선이겠죠. 10월 재보선. 네. 뭐 그때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정리. 그 전에는 시도는 많이 하겠죠. 시도는 많이 하겠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 요소는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겠죠. 근데 그 당의 DNA는 좀 어쨌든 누가 결정이 되면 쭉 또 따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못 따라가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 대통령 3년. 편을 들 거냐 한동훈 편을 들 거냐 이렇게. 그럼 분당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에 3년이 남아 있는데 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쭉 몰려갈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가 또 2년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공천권이라도 따기 위해서 거기 간다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따로 뭐 국회의원들 따로 뭐 이렇게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불협화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야말로 이 당이 오합지졸과 108번뇌가 되는 거죠. 108번뇌의 나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수습하기 되게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반 진반을 얘기합니다만 이 완전 망조든 당이 된 거거든요. 이게 난파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어제 그 누구죠? 그 변호사님 굉장히 보수적인 전원책 변호사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다. 이미 끝난 정상이다. 보수 괴멸이다. 이게 되겠냐? 이거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보더라도 이 당의 운명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걸 예측하고 노아의 방주로. 개혁신당을 띄운 거야? 현명한 선택을. 배를 미리 띄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으로 건너겠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건 아직 모르죠.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아니 물에 빠지면 우리가 건져야죠. 골라서 건져야죠. 살림장을 안 건져줘? 아무나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배 태우는 것도 좀 심사해서 태우겠다. 그냥 안 건져준다.